아주 딱 걸맞는 분이 나왔습니다.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정말 너니즈 뭔들입니다. 믿듯 맘무 마마무에서 믿듯 맘 별로 솔로까지 접수한 마마무의 문별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문별입니다. 멋있어요. 좋아요. 네. 아, 그나저나 진짜 오랜만에 봐요. 아, 네. 나는 여기 나왔었는 줄 알고 나왔었지 이랬었어요. 그래서. 처음 나옵니다. 어떻게 네. 지냈어요? 아, 저는 이제 이번 연도 이제 솔로로 완전 꽉 찬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이제 월드 투어를 또 준비 중이어서. 혼자? 네, 솔로 월드 투어. 네. 월드 투어. 네. 그러면 오늘 뭔가를 준비해 오신 게 있을 것 같은데. 두근두근. 뭐가 있나요? 제가 여름에 또 냈던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오 예. 친구 얘기지만 괜히 나 몰입했어. 다시 말하지마. 내 얘긴 아니야. 감사합니다. 쑥스럽지 여기 사면. 네, 너무 쑥스럽네요. 춤 중에 교통 신호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네? 저 뭐 있었죠? 뭐 이런 거 있었으면 하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었으면 하세요. 이런 거. 맞아. 교통 수신호하는 기사잖아요. 자 들어갑니다. 약간 아, 일로 가세요. 중간중간에 지금의 그 활기찬 모습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이런 사고를 피할 수 있을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내가 운전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가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뭐 떨어지나? 여기서 나온다. 무다행다? 스탑, 확인해야지, 스탑, 확인해야지. 못 봤어요. 여기 뭐가요? 뭐가 있어요? 다시 한번. 자, 저 앞에 트럭이 서 있어요. 어디? 하필. 하필. 타이밍을 왜 이렇게 알고 있지? 진짜. 아니, 어떻게 정확히 저 순간에 내려오냐고요. 아니 그리고 내릴 거면은 약간 이렇게 내려야 보고 되는데 내렸어야지, 그죠? 궁뎅이로 내리시니까 예. 근데 원래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긴 해. 저기. 그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내려. 아이고. 인부는 다쳐서 치료비 달라고 그러고요. 어? 자, 그러면 운전자 잘못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지. 써야 돼요.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있으면 안 되는 게. 야 저거 어떻게 피해? 저 트럭 치인 사람이 중앙선 침범했잖아 이러면 어떡해. 그 중앙선. 자, 지금 이럴 때 트럭 때문에 못 지나가죠? 네. 중앙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중앙선 넘어가서 맞은편에 있는 차량 부딪히다든가 그럴 땐 잘못인데 보고 갔어야 되니까 이쪽에서 내려왔는데 그럼 잘못이 없죠? 네. 없어요 정말. 전 없다. 또 없어 100%. 근데 경찰은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가 잘못이다. 그게 경찰이 범칙금 불가한 거예요. 아이. 너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억울해 직결 심판 간 거예요. 결과는요? 이거는 설마 직결 심판 갔는데 기각됐대요. 왜? 아니 이게 말이 돼? 이건 진짜 말이 안 돼요. 그죠? 거기서 막 사람이 일하는 게 보였다 그러면 혹시 보면서 가겠지만 처음에 안 보였잖아요. 우리랑 같은 마음이라면은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렇게 했죠. 네. 자, 이번엔
만일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라면 과연 이런 사고 피할 수 있을런지 가보겠습니다. 안 보여. 차를 쳤어. 예, 안 보였는데? 다시 한번. 저기에 뭐 하고 있어 저기? 공사 중인가? 그죠? 누가 이게 중앙분리 난간을 들이받았나 봐요. 수리하는 중이에요. 근데 일하시는 분 엉덩이가 나와 있었어. 아이고 아이고야. 어머. 아, 여기. 아이고 아이고야. 보였을까요 미리? 미리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어요. 보이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화살표는 봤어요. 건너편에. 근데 내가 가는 쪽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없었죠. 아니 그럼 뭐 이렇게 막아놓고 공사를 하셨어야지. 이쪽 편에는 아무 조치를 안 하고 하네요. 네. 보통 이렇게 한차선 막고 공사하시던가 하시던데 너무 그죠. 게다가 지금 더 안 보이는 게 저 노란 불빛에 완전히 보호색이 됐어요. 빛에 완전히 들어가 있네요. 밤의 형광색. 불박차 잘못 있다 없다. 이건 없다. 없다. 진짜 없다. 이건 절대 없어요. 그런데 이건 없어요. 아예 말도 안 돼.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서 있던 사람 30%, 제가 70%예요. 야 이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안전운전 위반도? 그렇죠. 전방주 실 잘했어야죠. 100대 빵. 그렇죠. 이어야죠. 100대 안 빵이잖아요. 저는 예상 못한. 그죠. 자, 이번엔 무슨 차예요? 크레인 아니에요, 선생님? 그렇죠. 신호등 뭐 보수하는 것 같죠? 네. 그런데 소름 돋아. 저기 사람이 저기하고 있었어. 사람 있었어. 사람 있었어요. 어떡해. 저 장난감처럼 끌려오는 거네. 이 차 워낙 크니까. 다시 한번. 아. 딱 요만큼이네, 그죠? 요만큼. 한 20cm 차이로. 원래는 트럭의 높이가 떨어진. 제일 꼭대기가 4.2m가 끝이에요. 이분한테 제가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랬더니 제가 한 430 내지 440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4.2보다 높아요. 그거 불법 아니에요? 맞아. 그러려면 경찰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오. 내가 높은 차가 가니까 허가해 주세요. 허가 다 받았어요. 자, 그러면 저 트레일러가 더 잘못됐다, 작업 차량이 잘못됐다. 누가 더 잘못됐어요? 100대 빵은 아니잖아. 그래도. 누가 더 잘못한 거를 얘기해. 누가 잘못했냐고요? 작업 차량이 더 잘못? 트레일러가 더 잘못? 우리나라는 저런 거 작업할 때 누가 안전요원이 그치? 좀 이걸 해야 되는데 그냥 하잖아. 그치? 좀 주의시키고 딱 이렇게 했으면. 아니에요. 트레일러가 못 보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맞아. 그래, 앞에 작업하고 있으면 확인했어야지. 본인 차가 크면. 그러니까. 자, 이번 사고는요. 트레일러가 4.3 내지 4.4m가 돼요. 그러면 일반적인 육교 낮은 거는 4.3인데 네. 다른 육교 높이만큼 4.3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나갈 수 있게. 근데 4.4면 가다 걸리는 거죠. 그럼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 사고 트레일러가 더 잘못이라는 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니 제 의견이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트레일러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저 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멈췄어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하철 탈 때 그냥 타죠. 네. 네. 키 큰 190 넘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들어가요. 내가 크면 문지방은 보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내 차가 높으면은 저기 지나갈 수 있을까를 보고 해야 되잖아요. 빡빡 내 차가 높으니까 좀 더 들어 올려주세요라든가 그랬더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게 맞지. 이 사고가 법원에訴訟이 걸렸는데요. 30분. 누가 30? 트레일러. 트레일러가 30, 작업 차량 70으로 판결 선고됐는데 그러나 일반적인 그 과실 비율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작업 차량들도 앞으로는 육교가 4.3m, 4.5m가 있으니까 4.5m 이상으로 좀 들어 올려서 작업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고는요. 조금 전에 가로등 불이 꺼졌어요. 그리고 아직 어두워요. 어스름해요. 차들은 라이트를 다 켜고 갑니다. 정상대로 가다가 갑자기 튀어나와? 누가? 너무단. 아무 얘기하지 말아. 뭐 나올 상황이 아닌데 지금? 갑자기 튀어나와. 아씨 너 때문에 놀랐어. 아니, 때문에 놀랐어. 눈앞에 갑자기 뭐가 나와서 나 깜짝 놀랐네. 철근 같은 거 있었지? 뭐 쇳덩이들이 튀어나와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앞쪽을 보고 있었죠? 네. 근데 예상치 않게 위에서 뭐가 위에서. 갑자기야. 자, 위에서 사다리 차인가 보다. 그 색깔이 약간 지금 하늘이랑 뭔가 하늘이랑 저 건물이랑 바닥이랑 뭐 비슷해요. 나 진짜 저 멀리서 어떡해.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놨지? 저거 진짜 민폐다 저렇게 세우는 거는. 근데 저렇게 주차를 저건 말이 안 되는데. 저거는 그냥 길을 막고 있는 건데. 과실 비율 몇 대 몇? 100대 백 100대 대 빵. 빵. 누구 100? 에이, 변호사님. 사다리. 그런데 이분은 여태까지의 그 어떤 사례보다도 더 험난한 길을 완전히 풀 코스로 경험하셨어요. 왜요? 왜요? 또 뭐가 있었나? 그날 아침에 좀 일찍 집을 나왔어요. 2차로로 해서 가고 있었는데 눈앞에 갑자기 구조물이 뭐가 이게 딱 확 나타나서 그냥 반사적으로 그냥 핸들을 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옆에도 또 차가 있었어요. 옆에도 차가 있었어. 제가 틀면서 옆 차선을 넘어갔고 트는 순간에 이제 하얀 차가 저를 옆으로 피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 차선에서 이제 주행 중이던 카니발 차량이랑 살짝 부딪혔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사다리 바스켓 부분이랑 부딪혔고요. 제가 만약에 그걸 끝까지 못 보고 그냥 주행을 했으면 아마 그 바스켓 부분이 보조석 쪽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와, 큰일 날 뻔했네, 진짜. 그 방향이었는데. 그러네. 진짜 세게 갔어 봐요. 그냥 여기 다. 그러니까. 제 차가 파손된 부분이 오른쪽 A 필러 아이고, 부분 많이 나갔고 걸렸네. 사이드 미러 어머. 파손됐고 앞문이랑 뒷문 아이고. 교체했고요. 그리고 B 필러랑 옆 창문 3장 기스가 심해서 교체했고 앞유리창까지 밑에 금이 가서 갈았고 그래서 수리비가 460만 원 오, 정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사실 저는 최소한 제 가실이 더 크진 않겠구나. 그래서 이제 10%에서 20% 정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 잡혔어?
보험사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후행 차량이 받았으니까 전방 주시 그거에 대한 과실이 제가 있다고 그래서 제 쪽이 과실이 좀 더 크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방주세 의무 위반? 아니 저거를 어떻게 봐. 그래서 왜 그게 내 과실인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과실이 80% 많으면 90%까지 제 과실이 있다고 그러시길래 따지기도 많이 따졌어요. 좀 당신 이상하다. 내 보험사인데 왜 내 편을 안 들고 자꾸 왜 나보고 잘못했다고 내 얘기 듣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경찰서 갔더니 제가 잘못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하셔서 근데 이렇게 들으면 사람 위축될 것 같아. 진짜 내가 잘못한 거지. 아, 미천이 없네, 진짜. 왜 우리랑 다 생각이 다르실까? 그래서 저는 경찰청으로 이의 신청을 해서 재조사 신청을 했었고요. 근데 재조사에서도 문제가 없다. 첫 번째 경찰 조사랑 동일하다라는 의견을 받고 그럼 민간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그 심의를 받았는데 결과 반복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판결문이 또 오더라고요. 어머. 아, 에? 아니 저걸 보고 저런 얘기를 하지. 그래서 되게 좀 실망을 많이 했죠. 그래서 한문철 변호사님한테 글을 올리게 된 거거든요. 변호사님 사고를 보시면서 제 과실이 20에서 30% 정도 있을 것 같다. 그래도 나머지 한 7, 80%는 상대방 과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반대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판사님이 내 잘못이라는 당연히 인정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홀로 소송을 결심하게 됐죠. 그때부터 3, 4일 정도 밤새면서 그 판례를 찾았던 것 같아요. 와, 저걸 또 근성 시작해. 있으셔. 진짜 저거 쉽지 않은데. 제가 며칠 동안 하다가 저랑 유사한 사고를 한 5개인가 찾았어요. 판례를 찾아갖고 정리를 해서 제출을 했고요. 판결문이 나왔는데 제 과실이 90%고 10%만 인정을 받았더라고요. 제 과실이 아닌 걸로. 에? 무슨 말이야 이게? 에? 어떻게? 90. 아니 이게 말이 돼? 그래서 되게 좀 실망을 많이 했죠. 심지어 판례 같은 것도 다 준비 서면에 제가 조사한 것들 정리해서 넣어드렸는데 그렇게 나오니까는 조금 진짜 이거는 내 잘못인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인정을 하려고 했는데 변호사님이 저한테 이거 항소 안 하고 그냥 이대로 넘어가면 후회 안 할 자신 있냐 지금 이게 끝인데 그 얘기를 듣고 한참 고민하다가 한번 끝까지 해보자 어디 한번 해보고 그래도 내 잘못이면 뭐 인정해야지 이 생각으로 항소장 냈어요. 용기를 또 내셨구나. 그래서 이제 10월 18일 날 항소심 갔죠. 반전? 근데 가운데 계신 판사분이 많이 놀라셨죠? 저도 놀랐다고 어머.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게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원고 70, 피고 30 해갖고 와. 바뀌었네 많이? 비율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눈물 났겠다. 가해자가 바뀌었구나. 처음으로 알아줬어. 사람들이 놀라죠. 제가 이렇게 2년 동안 싸웠잖아요. 2년 동안 싸웠어. 싸운 거라고? 와. 2년 동안 너무 스트레스였겠다. 서로 이의 신청 안 하면 이게 확정 판결문이랑 같다고 하는데 저는 나름 만족하고 있어서 이의 신청은 안 할 것 같고요. 결말이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오면은 최소한 후회를 안 느낄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해보시는 것도 좀 추천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진짜 험한 길 걸어 오셨네. 반전 영화에 오늘 정말. 선생님의 단문자 그 하나 때문에 더 용기를 그러니까요. 얻으셔가지고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한마디로 와. 근데 이분이
완전 풀코스였죠. 경찰서, 경찰청, 민간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1심 판결, 그다음에 항소심 거기까지. 아이고. 보통은 포기하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상대가 70, 불박자 30이에요. 누가 가해자예요? 누가 더 잘못한 거예요? 스타리가 아니야. 당연히 과실 비율 높은 쪽이 잘못한 거죠. 당연히. 근데 왜 경찰은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 아이고 쉽게 끝날 수 있는 일을. 진짜 이렇게까지 싸울 일이야? 그니까. 이렇게 판결들이 모아져서 보험사의 잘못된 관행도 고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에서 들이받은 차가 무조건 잘못이다라는 것도 앞으로는 바뀌어야 되겠죠.